자, 그러면 제가 오늘 저장을 맡아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스크린 올려주시고요. 어떻게 토론자 선생님들 앞으로 잠깐 나와서 먼저 인사드리고 다시 발표하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은 발표 끝나고 할까요? 예. 자, 그러면은 오늘 발표가 2개가 준비가 돼 있는데 발표를 먼저 한 이후에 패널 선생님들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1년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이선정 연구위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를 받은 인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의 이선정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아마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와 같은 동료들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자주 뵙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저희 그런 어떤 복병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자리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어떻게 보면 사서원의 1주년, 그리고 전 인천복지재단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의 성과들을 발표하게 된 이유는 제가 사서원에서 사서원의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를 했고요. 또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인복 드림이라고 하는 어떤 철학적 의미에 대한 그 연구들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인 부분들을 오늘 발표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를 맡았고요. 이거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해오신 성과들을 제가 조금 연구자로서 좀 정리를 하고, 또 지금 아마 열심히는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인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어떤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생각해 보신 적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미약하나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인천 사서원이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오래 계셔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5분 정도인데 제가 짧고 굵게 할 수 있는 있는 만큼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인천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좀 거창하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인천복지의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인천복지의 새로운 변화, 어떤 변화를 일으켰지? 인천복지의 어떤 방향이 무엇이고, 또 인천복지의 방향인 어떤 우리 인천 인복드림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것들에 대해서 사서원이 어떤 미션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두 번째는 인천복지의 전환과 사서원의 역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인천복지의 전환에 사서원들이 우리 사서원이 어떤 역할을 했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관점을 전환시켰고요. 그리고 복지 정책의 정책 형성의 방식들을 변화시켰다. 그리고 복지의 담론을 형성을 했고요. 그 복지 정책의 사회 서비스의 어떤 강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전국의 사회서비스원에서 우리가 S등급 받으신 거 알고 계시죠? 이 S등급은 어떤 한 사람만의 노력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우리 직원들이 함께 열심히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인천복지와 우리 지금 삶에 나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은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인천복지, 마지막으로 인천 사서원의 이런 어떤 성과들이나 이런 과제들의 함의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복지의 새로운 변화, 어떤 변화를 일으켰냐라고 했을 때, 자, 제가 원래 약간 좀 기계치거든요. 역시 오늘도 저희의 이런 허점들이 나타납니다. 자, 인천복지의 방향은 아마 빵과 장미를 주는 복지, 이 얘기는 또 뭐야? 이러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빵과 장미라고 하는 구호는 1912년에 미국에서 이 노동자들이, 이주민 노동자들이 파업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생존
인권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존엄한 인권에 대한 부분들, 복지의 권리도 우리에게 보장을 해줘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파업의 어떤 이 슬로건으로 처음에 제시한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복지라고 하는 것들이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들을 포함해서 권리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천복지, 지금 인천 사서원에, 그리고 인천 사서원이 지향하고 인천복지가 같이, 인천의 복지들이 같이 어떤 방향으로 이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냐면, 자, 복지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권리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시작하고요. 복지라고 하는 것들이 이 어떤 전달 체계 속에서 공공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우리 주민들이 당사자이면서 주체가 돼서 이 복지가 우리의 권리다라고 하는 시민력을 가지고 정책에 참여하는, 이게 저희가 인복드림의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복드림의 의미를 좀 보시면 아마 슬로건은 앞에도 보셨겠지만 당당한 시민과 함께 풍요로운 인천복지 인복드림. 자, 그러면 이게 되게 쉬운 의미인 것 같은데 이게 그 안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라고 하면, 당당한 시민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복지가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고 하는 것들을 자각하고 누구나 자기 목소리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존재의 어떤 시민을 의미합니다. 이게 워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의미가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지?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당당한 시민이라고 하는 건요,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내가 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제 개콘을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개콘에 노동자가 그래 내 권리를 찾아야 돼 이런데 상사가 자 내일 야근이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네 알겠습니다, 이런 멘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생존권을 어떻게 상사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의 복지는 당당한 시민을 만들자,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권리를, 내가 이 복지가 나의 권리임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를 형성을 하고, 이런 존재들이 어떻게 사회적 측면에서 우리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게 인천의 복지의 어떤 의미다. 그래서 인천 복지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당당한 시민과 함께 풍요로운 복지를 드리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가 권리고 또 이를 사회권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게 인천 복지 드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복드림의 어떤 방향과 의미들을 가지고 사서원은 그러면 어떤 미션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해왔냐라고 하면, 자, 인천형 복지 정책을 개발하고요. 이게 저희의 연구 기능입니다. R&D 기능이고요. 자, 그리고 시민들이 그냥 시민이 아니라 우리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주체로서 정책에 참여해서 우리가 현실적인 정책들을 만들고 참여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 참여를 강조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산발적으로 했던, 네트워크 됐던 어떤 이런 사업들이나 이런 활동들을 플랫폼 기능을 사서원에서 하자. 그래서 다양한 네트워크의 어떤 브릿지 역할을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뿐만이 아니라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회 서비스 원의 새로운 모델, 인천만의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인천 사서원의 미션입니다. 아마 이걸 보시면서 조금 의구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김현명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서원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중요한 게 아니냐라는 의미들을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거 플러스 인천은요,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된 게 아니라 확대 개편된 최초의 모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연구 기능과 플랫폼 기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성과들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천 사서원이 인천 복지의 전환에 어떤 역할을 했냐라고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틀이고요. 여기서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가 했던 사업들을 배치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보시면 인천 복지,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 언론이나 아니면 많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 접하는 그 기사들을 보시면,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봤냐면, 인천시가 원래는 선별적 복지를 중심으로 했던 인천이 왜 보편적 복지를 하려고 하냐? 이런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아, 그걸 보면서 제가 맞다. 사서원이 어떻게 보면 인천 복지의 관점을 전환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인천 복지의 관점을 전환하는데 역할을 한 게 사서원이냐라고 했을 때, 사서원은 판을 깔아준 거고요. 거기에 참여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교육받은 시민들, 또 우리가 흔히 이제 교육받은 시민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달은 시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런 깨달은 시민들이 정책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그 인천시의 많은 부분들에 참여를 하면서, 아, 우리도 이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우리가 같이 복지의 어떤 방향들, 꿈을 같이 꿔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 인천 사서원이 복지의 어떤 관점들을 바꿔나가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던 건 아닐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정책 형성 방식의 어떤 변화를 저희가 그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하향식 방식에서 사회 참여 방식의 정책들을 구현했다. 물론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2019년에 복지 기준선을 설정을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 인천만 한 게 아니라 전국적인 어떤 연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렇지만 인천은 211명이라고 하는 시민과 공무원과 연구진들이 모여서 70회 정도의 회의를 거쳐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자, 이런 결과들이 그냥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그 지역 복지 기준선 모니터링단을 이후에 또 만들어서 지금도 18분이 열심히 영역별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리고 담론에, 그러니까 복지 담론에 어떤 우리가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논의했던 것들을 이제 공론화해서 논의가 시작이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복지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금을 지급하거나 서비스의 영역들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환경의 영역까지도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이 복지의 영역으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담론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토론회와 이거에 관련된 챌린지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처우 개선,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해서는 인천시가 상을 받은 거 알고 계시죠? 전국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인천시가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해서 열심히 논의하셨던 당사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돌봄 종사자에 관련돼서 저희가 연구를 시작했고 공론의 과정을 이제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나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복지 정책 및 사회 서비스의 어떤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선별적 복지를 체계적 복지로. 자, 이 얘기는 아마 어떤 분들은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민간 협치의 복지들이 개별적으로 일어났다면 이제 사선이라고 하는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복지 협의체의 교육도 하고 회의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포럼을 통해서 모여서 논의를 하는 이런 그 과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별적으로 진행됐던 어떤 이런 협치의 과정들을 저희가 소통의 광장들을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근거 중심의 복지 정책들을 우리가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73편의 연구들을, 현장 기반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녀적 복지에서 제도적 복지로, 그리고 뭐 파편적 복지에서 촘촘한 복지로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코로나19에서 인천 사서원의 역할들이 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열심히 했던 성과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과들에 관련해서 저는 기존의 파편적인 복지들을 이렇게 촘촘한 복지로 우리가 전환하는 계기를 만든 게 아닌가. 그리고 기존의 분열적 복지를 통합적 복지로 어떤 변화들을 꾀하고 있다. 자, 이거는 아시겠지만 긴급돌봄 통합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건과 복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긴급복지 통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의료계 계신 분들하고 복지계 계신 분들 10개 조직들이 모여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협의를 했고요.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모델과 이것들을 어떻게 실현할 건지에 대한 논의들을 하고 있고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4기까지 저희가 꼴등을 했었습니다, 전국에서. 근데 요번에 우수상을 받는 거 아시죠? 이 우수상을 받게 된 거는 뭐냐면 지역에 있는 10개 군구가 같이 우리가 지역사회 보장의 어떤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 보장의 어떤 이 대안들을 만들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같이 그 조사도 하고 협력했기 때문에 발생한 어떤 그 결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 제가 요것들을 아마 나중에 자료들을 보시면요, 근거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선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근거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없다고 저를 너무 지금 주최 측에서 계속 옆에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인천형 복지의 함의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공유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형 복지의 함의라고 하면 인천 복지의 전환과 도약을 이루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즉 복지의 눈으로 인천을 성찰하고 미래의 상을 그림을 그렸고요. 복지 사업과 프로그램을 넘어서 시민교육 으로의 어떤 확정을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사는 인천을 위해서 엔진으로 부각되는 복지들을 형성을 했고, 우리 복지의 영역을 또 한 단계 넘어서 다른 영역까지 연결하는 인천의 복지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시민 참여형 복지의 어떤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시민을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세우는 복지를 구현했고요. 공동체에 참여하고 변화를 시키는 어떤 시민의 힘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마 제가 좀 시간이 더 있었으면 하나하나 여기 계신 분들이 하셨던 활동들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리면서 치하하고 싶으나, 또 오늘은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하셨던 일들이, 이런 성과들이 정말로 인천의 어떤 복지의 전환을 가져온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열심히 활동하시고 열심히 내공간에서 나답게 실천하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